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24일 모 첫번째 기사 1446년 명정 동십 1년 동지돈영부사 노물제의 졸기 조문하고 부의하였다. 물제는 우의정 노한의 아들이요 시몬의 사이였다. 청리인 이유로서 관위가 이품에까지 이르렀다. 아들은 노회신, 노유진, 노유신, 노사신, 노호신이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25일 기미 첫번째 기사 성공감의 목공에게 채아직을 주고 제주로 하여금 그 건만을 상고하게 하였다. 위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성공감의 목공은 본디 채아직이 없었는데 제조가 임시에 계달하여 관직을 임명하니 불편하였다. 지금부터는 육품채아 1명, 칠품채아 1명, 팔품채아 2명, 정구품채아 3명, 종구품채아 3명을 주어서 제주로 하여금 그 건만을 상고하게 하여 각기 당번의 천망에 의하여 관직을 임명하게 하고 이를 항식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25일 기미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유의한 사람들을 거전대로 거주시키도록 아뢰다. 유의한 사람이 남의 전지를 빌려서 경작하여 겨우 생기를 얻고 토착하여 군역에 복무하게 되었는데 만일 유의한 이유로서 연한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본 곳으로 돌려보내니 백성들이 매우 근심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늙은이와 어린이를 이끌고 아내와 자식까지 거느리고 예전의 거주지에 이르게 되면 전원과 가옥은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되어버렸으니 비록 절반을 나누어 도로 준다 하더라도 능히 양육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문득 다시 유망하게 되어 한갓 소동만 일으키게 됩니다. 대저 연변의 각 고을에서 왜구로 인하여 토지를 잃어버려 본디부터 살고 있는 사람은 적고 새로 기류한 사람이 많은데 만약 일체로 법령에만 따라서 수만여 명을 모두 본 곳으로 돌려보낸다면 외구의 초입의 방어가 허술하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물의 수요가 적은 강원도와 황해도는 그만이겠지만 본도와 경상도, 충청도는 지경이 연해 있으므로 유의한 인물 내에서 30년 이전에 그 좁은 모로 때부터 이주해와서 호적에 기적되고 오랫동안 거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본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거전대로 거주하게 하여 관청과 민간에 편리하게 하소서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28일 임술 첫번째 기사 판중추 원사 이순몽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도록 상서하였다. 신이 삼가 보건대 국가의 성교가 먼 곳까지 퍼져서 변경이 근심이 없으며 인민이 번식하고 호구가 많은데도 군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이 안정된 뜻이 없어서 부역을 도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공천과 사천이 다른 도로 도망해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이라 속이고는 문벌이 있는 집에 혼인하여 자식을 낳은 뒤에 잡혀와서 도로 천은이 된 사람까지 있게 되니 그것이 상도에 어긋남이 매우 많습니다. 신이 더 짜옵건대 고려왕조 말기에 왜구가 흥행하여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외인들은 10명에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본국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외인의 여복을 입고 당을 만들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도 또한 감개되는 일입니다. 지금 신백정이 평민들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서로 당을 만들어 도적이 되어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이익으로서 귀에 젖고 눈에 익어서 보통의 일로 여기고 있으며 혹은 협극으로 인해 남의 집에 고의로 불지르기도 하니 장차 방지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요령은 호패보다 긴절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태종 때에 호패의 법을 시행한 지 수년 만에 유의하는 사람이 적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민간이 번거롭고 소란하게 한다고 비평하면서 이를 폐지시켰으나 이 폐단은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적과 유망하는 무리들이 날로 성하여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으나 신은 원하건대 다시 호패의 법을 시행하여
놀고 있는 무리를 금하고 도적의 권한을 그치게 한다면 양민과 청민이 저절로 구별되어 군액이 날로 넉넉해지고 옥송이 그치게 되어 백성의 생산과 사망이 저절로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니 회보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공천 사천과 부역을 도피한 양민들이 저곳과 이곳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한정이 없었으므로 순몽은 추소를 한 사람인데도 또한 그 패단을 붕괴하여 이 소를 올렸던 것이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채방 멸강 황보공에게 송구를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유시하였다. 송골은 중국에 진언하는 물건이니 관계가 지극히 중한 까닭으로 잡는 기계와 고철하는 방법과 논상하는 조목을 자세히 입법하게 하였다. 또 송골은 해를 따라 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산출되는 수요도 영원히 감축되지 않았으니 잡은 것이 많고 적은 것은 사람이 부지런하고 게으른데 있을 뿐이다. 지금 11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1년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마음을 쓰지 않은 까닭이다. 나는 매우 마땅하지 못하게 여긴다. 금년에 만약 잡지 못한다면 중국에 진언하는 일이 장차 폐지될 것이니 어찌 하겠는가. 대저 신하가 임금을 섬기되 성경으로서 근본을 삼게 되니 만약 명령을 받은 일이 있으면 힘과 마음을 다하여 반드시 이루기를 기약해야 될 것이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이다. 그대가 나의 뜻을 본받아 다시 고찰을 가하여 잡게 하라 하고 또 감사와 도질직사에게 유시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상호군 이 종목을 한길도에 보내 송골 잡는 것을 독려하게 하였다. 이내 교지를 내리기를 대소 관리들이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구차의 죄책을 면하려고 한다. 국가에서 송골을 잡는 방법을 힘써 구하여 그것을 잡는 민호에게는 자벽을 전부 감면해주고 비록 성을 쌓는 중대한 일일지라도 또한 참여하지 않게 하여 사람마다 일이 없음을 즐겨서 마음을 다해 송골을 잡게끔 한 것이다. 국가에서 또 의논하기를 그것을 잡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배를 징수하여 처벌해야 될 것이다 하므로 이를 시행한 뒤 두 서너 해가 되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7월부터 기계를 만들어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에 이르기까지 휴식하는 날도 없었는데 또 배를 바치게 하니 이와 같은 괴로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성을 쌓는 구실을 받겠다 하므로 이에 또 체포호를 폐지하고 연호의 일을 맡겼는데 연호가 잔열하니 어찌 능히 이를 잡겠는가. 마땅히 다시 체포호를 세워 배를 바치게 하는 법을 면제해야 될 것인데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비록 배를 바치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관직으로 상을 주고 배로서 상 주는 법령이 있으니 어찌 게으른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관리들이 자비역을 전부 감면하고 또 성을 쌓지 않는다고 해서 상시 지나치게 독려하니 비록 배를 바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체포호가 되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 체포호와 연호가 어느 것이 적당하고 어느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를 알지 못하겠으니 그것을 자세히 방문하여 개하라. 외방의 관리들은 다만 매와 사냥개로서 애완의 물건으로 삼아서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그 중에서 혹시 백성을 독려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다만 독려받는 고통만 생각하게 하고 후일의 관직을 상받는 이익은 생각하지 않게 되니 비록 송구를 잡을 기회가 있더라도 고의로 잡지 않는다. 아울러 마땅히 전유하라 하였다. 또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송골을 잡는데 벌은 중하고 상은 경하니 지금부터는 옥송골 1년을 잡은 사람은 감고하여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배에 10피를 상주게 하고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학생에게는 토관의 종팔품을 주고 본디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계급을 올려주게 하고 1년 동안 잡은 것이 2년 이상에 이른 사람은 면포 15피를 상주게 하고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학생에게는 정팔품을 주고 본디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2계급을 올려주게 하며 잡송구를 잡은 사람은 면포 5피를 상주게 하고 특이하게 몸이 큰 것을 잡은 사람은 면포 2피를 더 주게 하고
관직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학생에게는 전거품을 주고 본디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계급을 올려주게 하고 1년 동안에 잡은 것이 2년 이상에 이른 사람은 크고 작은 것은 논할 것 없이 면포 10필을 상주게 하고 관직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학생에게는 종 8품을 주고 본디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계급을 올려주게 할 것이니 경은 이 뜻으로서 널리 알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이완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새로 만든 영조척 40개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함흥의 강도 김득부를 차명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야인에게 물건을 내리고 형벌을 판결하도록 유시하였다. 야인에게 특별히 내리는 물건을 감사가 준다면 길이 너무 멀고 범법한 일을 감사가 판결한다면 채옥되어 원망이 생길 것이다. 하물며 주장은 모름지기 언위를 다해야만 먼지방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야인에게 물건을 내리든지 형벌을 판결하든지 하는 등류 일은 모두 도절제사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고 그 큰 일은 각진에서 예전대로 감사에게 보고하여 시행할 것이다. 또 오도리의 내조하는 사람은 동수로감으로 하여금 마감하여 회령절제사에게 전하여 보고하게 하고 혹은 도절제사에게 보고하고 다시 마감을 가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게 하고 또 소로가무에게 해마다 면포 5, 6필 혹은 10필씩을 주어서 그의 생계를 이루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김삼과 천장명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일어나다. 처음에 나이 11세나 12세가 될 만한 어느 사내 아이가 마을에 다니며 빌어먹다가 우연히 좌승지 박중림의 집에 이르니 노복이 이를 보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곧 주가의 종 김삼의 소생인데 김산이다. 나이 9세 때 이 아이를 잃었는데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는 이내 우거하고 있는 곳을 물으니 아이가 죽산현감 송중손의 비부인 천장명의 집을 가리키므로 김삼이 가서 다투니 장명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내 아들 천보이다 하면서 서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김삼이 형조에 소송하니 형조에서 양가의 부모와 마을 사람을 국문하니 김삼의 아들이 옳다고 하였다. 안건이 거의 성립되었는데 참판 성염조가 이를 의심하였다. 이때 형조에서 삼성으로 하여금 법문가라 국문하기를 청함으로 의건부에 내려 삼성과 함께 이를 처리하게 하였다. 삼성은 의정부 사헌부 의건부를 말한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함길도 홍원의 맹인 김성길에게 사형을 감면해 주다. 맹인 김성길이 사람을 찔러 죽었으니 죄가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불치의 병이 있다고 하여 사형을 감면해 주었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김산과 천보의 옥사에 비염하였다. 김산과 천보의 옥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청하니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송사를 창단할 적엔 먼저 들을 말로서 주견을 삼는데 전일에 형조에서 이미 김삼의 아들로 삼고 있으니 함께 의논하여 취획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건대 형조의 비염하려는 청을 다루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8일 MCN 첫 번째 기사 태조실록을 어효첨과 양승지로 하여금 초록하여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을 내전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을 설치하여 사적을 상고해서 용비씨를 첨입하게 하였다.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업문청은 얕아서 드러나게 되고 외인의 출입이 무상하니 신등은 매우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령하여 내전에 들여오게 함을 돌리고 춘추관, 기주관, 어효첨과 기사관, 양승지로 하여금 초록하여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전마 별감에게 국가의 마피를 교환하는 법을 엄중히 시행하게 하였다. 의정부의 사례기는 각도의 목장 마피를 매양 본가를 당하면 전마 별감을 보내어 말의 좋은 것은 찾아내어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하고 그 좋지 못한 것은 백성에게 교환하기를 허가하였는데 지금도 근데 각 고을의 수령들이 몰래 청탁을 행하여 개인의 말로써 아마 두피를 가려 받고 관하에서 기르고 또 바치고는 또 두피를 받게 되어 해마다 이와 같이 하여 재물을 불리는 근본을 삼으니 국가의 마피를 교환하는 법에는 방해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수령은 백성에게 친근한 직책이므로 민생의 휴책이 모두 한 몸에 매어 있는데 말의 사료로 공급하는 비용이 진실로 귀신이 운반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백성의 고혈을 착취하여 개인의 말을 기르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된 도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옛날 사람은 생을 달아두고 송아지를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사이 수령들의 풍절은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법률로서 그들의 탐묵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패단은 목장의 아마가 도리어 공아의 가축이 될 것이오니 사풍에 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마를 교환할 때에 전마별감으로 하여금 말을 교환하는 사람의 성명과 거주하는 주현을 명백히 써서 신문하여 시행하되 수령으로서 법을 속여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교환하는 자는 제스를 어긴 율로서 논제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말게 하며 전마별감으로서 만약 실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한 사람과 죄를 같이 처벌하여 염치를 기르고 사죄를 힘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마는 하급관리가 조그만 공을 세웠을 때 내려주는 말의 한 가지이고 생언은 달아두고 라는 말은 중국 후한 때 양숙이 태수가 되었는데 부승이 일찍이 생어를 바치니 양숙이 이를 받아서 뜰에 달아두었다. 부승이 후일에 생어를 바침으로 양숙이 먼저 변에 달아두었던 생어를 내어주어 그에 바치려는 뜻을 막았다는 고사이다. 송아지를 남겨놓은 사람이라는 뜻은 중국직 나라 양편이 관직이 있으면서 청렴하였는데 자기의 소가 관사에서 송아지를 낳으니 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적에 그 송아지를 남겨두고 갔다는 고사가 있다. 참 결백한 사람.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기의 부평현을 도호부로 삼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시위표의 번상을 공법의 연분법을 사용하여 하게 하였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시위표의 번상을 공법의 연분법을 사용하여 하게 하고 각 관사의 노비, 신공도 역시 연분법을 사용하여 거주하는 주군이 하하년이면 그 공을 면제하고 하중년 이상이 되면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공법은 신이 처음부터 편부를 알지 못하오니 그 노비의 수공도 어찌 연분법을 사용하겠습니까 하였다. 우의정 하의원 좌찬성 황보인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분 우참찬 정갑소는 아뢰기를 전지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벽동의 강도 매읍동을 차명에 처하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1일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삼척부의 동산에 동거장한 사람을 국문하겠다고 아뢰다. 관찰사가 아뢰기를 삼척부의 동산 이릉실에 어떤 사람이 뼈를 태워 장사하여 사오니 의심날 만한 사람이 10여 명을 잡아서 국문하겠습니다 하니 회유하기를 간사한 무리들이 풍수의 길함을 듣고 도장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에 갇힌 사람이 많으니 내가 매우 이를 불쌍히 여긴다. 그 실정이 의심 날 만한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보방하게 하고 그 능실의 대수는 옛날의 전적을 상고하고 또 사마사에 간수한 불경은 어느 사람이 이룬 것이며 어느 사람이 쓴 것인가를 아울러 상고하여 개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전현감 김계와 효령대군을 통해하여 아뢰기를 삼척은 고로들이 서로 전해 말하되 동산의 이름은 곧 목조의 부모의 능이고 사마사는 간직된 검은 자경은 목조께서 손수 쓴 불경이라 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중환에게 서울의 사산에 소나무를 벤 사람을 추액하도록 명령하였다. 소나무를 벤 사람을 나누어 수색하여 100여호를 찾아내 의건부에 내려 추액하게 하고 당의 병조의 관리들도 아울러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한길도 도제찰사 황보인이 역성 4인을 임명하도록 아뢰다. 한길도의 가격에는 일찍이 찰방 3인을 혁파하고 역성 6인을 두게 되니 역성의 수요가 찰방보다 배나 되고 각기 타는 마필이 전일보다 더 하게 되어 관직의 불필요한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안변의 고산역에서 함흥의 덕산동까지는 고산도로 삼고 홍원의 함원역에서 갑산과 단천의 마곡역까지를 거산도로 삼고 길주의 영동역에서 경성의 수성역까지를 명운도로 삼고 회령의 석보역에서 오진과 부거까지를 풍산도로 삼아 역성 4인을 임명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원성부의 초도는 육지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토지도 또한 비옥하지만 골관과는 지면이 멀지 않으니 해적이 염려스럽습니다. 원하건대 서만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모두 찾아서 나오게 하고 사복시로 하여금 말을 놓아 먹이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무에서 행대를 보내기로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하고 마침내 의정부에 의논하니 영의정 황이 조화창성 황부인이 아뢰기를 하삼도에는 그년의 신령이 하였으니 보내지 많은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의정하연 등은 아뢰기를 수령이 의롭지 못한 일을 마음대로 행하니 한도에만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강도짓을 한 향화인 야인 동산에게 장 80대를 집행하였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향화한 야인 동산이 노상에서 화를 당겨 백성 덕춘을 위협하여 재물과 말을 빼앗았는데 덕춘이 동산의 종을 통하여 주인의 이름을 물으니 종이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동산이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말을 거주하고 있는 중부에 바치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주인 없는 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고장하니 청하건대 강도의 율로서 차명으로 논제하소서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참으로 강도짓을 했다면 그 종이 어찌 그 이름을 바로 말하면서 숨기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강도로서 논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처음의 명령과 같이 사형을 강등하고 장 80대를 집행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또 아뢰기를 사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본부에 내려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지금 의건부에서는 고집하여 강도라고 합니다. 대저 사주라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뒤에야 3번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 동산의 일은 의심나는 자체가 자문 많은데도 갑자기 강도로서 논지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강도로서 법을 적용하면서 다만 장 80대를 집행한다면 후세에서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의건부에 내려서 다시 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도승지 황수신이 아뢰기를 정부의 의논은 신등이 그 옳음을 살필 수 없음이
없으므로 신등은 의금부의 계로서 옳다고 여깁니다. 또 향화인에 대한 감죄는 국가에서 일정한 법이 있으니 또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마땅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정부의 의논에 따라 대낮에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서 고쳐 법을 적용하여 장 100대에도 3년의 유를 특별히 명하여 감등시켜 다만 장 80대로 집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21일 을리홍 첫 번째 기사. 관찰사에게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되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유시하였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부민이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민심이 상습화되어 수령이 비록 탐호하여 정사를 어지럽히고 방자히 행동하여 기타 남이 없는데도 감히 hil문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말이 중앙과 지방에 시끄럽게 떠들썩하고 나도 또한 여러 번 들었으므로 자나깨나 두려워한다. 그늘의 정부와 사원부에서 행대를 보내어 순찰하여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연사가 흉년이 들고 민간에 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꾹 참고 윤호하지 아니했다. 감사는 한 지방을 전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직책이 풍훈을 겸하였으니 일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도리어 마땅히 풍문에 의하여 거역해야 될 것인데 근래에는 감사가 추액하여 취재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것은 다만 부서를 기일 안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선물을 삼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은 여사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형정의 실책은 화기를 손상하게 만드니 신중히 하지 않았으는 안 된다. 혹 애매한 말을 듣고서 없는 죄를 교묘하게 꾸며서 죄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지나치게 추액하여 형벌을 논단하는 것이 실정에 지나치면 형벌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뜻의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 만약 탐욕이 많아서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백성을 해치는 사람은 마땅히 끝까지 다스려 공개 처벌하여 민서의 해독을 제거하고 염치의 절개를 숭상하여 한도로 깨끗이 다스려서 나의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21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에게 길주의 북촌 아간을 비밀리 방문하여 아래도록 유시하였다. 검한성 최야온회가 처음에 관하 150여 호를 거느리고 투하하여 왔으므로 길주의 북촌 아간에 거주하겠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함이 적당하지 못하여 잠옷 도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경이 이 뜻을 알고 비밀히 방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21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본군과 대군의 노라고 사칭하는 사람을 체포하여 징계하도록 유시하였다. 개성부와 유수와 여러 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그늘의 양인 서자청이 거짓으로 대군의 서리라 이끌고 산원의 은동과 득수가 거짓으로 대군의 간호라 이끌고는 서로 더불어 결당하여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바로 강도이므로 이미 형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일로 미루본다면 대군의 노라 이끌기도 하고 혹은 본궁의 노라 이끌기도 하면서 수령을 업신여기고 양민을 해친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으로 여긴다. 비록 실상 그 노일지라도 세력을 믿고 해를 짓는다면 형률에 명백하게 정해놓은 조문이 있는데 만약 거짓으로 일컫는 것이라면 죄가 더욱 가볍지 않다. 지금부터는 본궁의 노라든지 대군과 여러 군의 노든지 교만 방지한 사람과 거짓으로 일컫는 사람을 체포하여 엄격히 징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동지의 별제를 비덕전에서 지내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백관들이 동지의 망걸레를 경복궁에서 행하다. 이내 시오소에 나아가서 옷의 안팎감과 앉아 갖춘 말을 바치고 여러 도에서는 전문을 올렸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현감 송중손이 의금부에서 도망하였다가 붙잡히다. 주하승지 박중림과 현감 송중손을 의금부의 옥에 내려 가두었는데 중손이 도망해 나가다가 옥문에서 붙잡혔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와 삼승이 함께 성계성을 공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오영과 만환례를 공문하니 모두 말하기를 상복을 빼앗긴 사람은 실제는 성계성이요 오계번은 아닙니다 하였다. 양려 7월도 또한 말을 변경하기를 계승입니다 하였다. 이에 계승을 공문했으나 복제하지 않으므로 삼승으로 하여금 의금부와 함께 다시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절도를 3번이나 범한 백정 양료를 교형에 처하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영중추원사 조말생이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상서하였다. 신은 본디부터 풍지를 앓고 있사온데 나이 74가 됨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는데도 특별히 승은을 입사 관이가 신하의 극상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평생의 소망이겠습니까? 체력이 한창 왕성할 때에도 만극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겨사온데 하물며 지금 기력이 쇠해졌으니 이 어찌 큰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우르르 보답하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이르니 눈물이 흐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옛날 한나라 소관과 소수는 나이 70세가 되며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갔는데 저 소관과 소수는 나이 70세 이상의 노인도 아니며 몸에 질병도 있지 않고 태부와 소부는 임무도 또한 천간하여 조석으로 분주하는 노고가 없는데 다만 나이가 참으로서 예의에 의하여 떠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신과 같은 사람은 나이가 지금 77세이며 금년 5월에는 풍질이 점점 더하여 거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신하가 노를 생각하고 돌아가기를 잊어버려 관청으로서 자기 집을 삼는다면 어찌 옳겠습니까? 집이 소찬한 지가 여러 해 되었으니 부끄러워서 땀이 납니다. 상가 바라건대 신의 지극한 심정을 살피시와 전리에 돌아가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끝까지 부려먹는구나.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강도 서자천과 내은동 득수를 차명에 처하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시오서 이웃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주육과 미포를 내리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1일은 갑오 첫 번째 기사 도역인에게 소금, 쇠, 탄목 등의 일을 시키고 서반에게도 가자하였다. 의정, 하연 등을 불러 말하기를 도역하는 사람은 각 관사의 청직으로 정하는 것이 예의다. 지금 도참군으로 정하였지만은 도침하는 일이 일과가 없으므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내게 되니 악을 징벌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다. 지금 중국에서 도역하는 사람은 소금을 굽기도 하고 쇠를 달구기도 하여 모두 일일의 일과가 있어 악을 징계하는 규정을 엄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제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다만 소금을 굽고 쇠를 달구게 할 뿐만 아니라 탄목 등의 일에도 또한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반은 혹은 경수의 노고를 상고하기도 하고 혹은 범죄의 수를 기록하기도 하여 포평을 적용해서 동반의 예에 따라 가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서반은 그다지 공무가 없으니 복록만으로 족할 것이온데 어찌 동반의 예에 의하여 가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우찬성 김종선은 아뢰기를 문관과 무관을 대화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수 없으니 동반의 예에 의하여 가자함이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도하원, 상의원, 사복시의 여러 관원들은 그대로 그 임무에 있게 되면 풍기를 지날 수 없지만은 그간한 뒤에 혹시 다른 기회에 시험한다면 비록 3, 4품에 이르더라도 옳겠는가 하니 하연 등은 아뢰기를 여러 관원은 직책이 천한 사람이니 풍계에 따라 그간하면 족할 것인데 어찌 벼슬 길에 통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종선은 아뢰기를 본디부터 천인이 아니고 쓸만한 재주가 있다면 문지의 한미함과 출신의 미천함에 구애되어 벼슬길에 통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부터 올라가면 비록 금대 은대를 띠게 하더라도 사람을 쓰는 방법엔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김종수가 11살.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예조 정랑 최암 이견의 신정과 좌랑 박인을 의건부에 가두다. 그들이 의건부에 들어가서 박중림을 방문한 까닭이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성계선과 오계번 등을 석방하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김상과 천보의 일로 박중림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대저 직품은 시직과 산직이 각기 다른 까닭으로 인정도 또한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상과 천보의 일로서 이미 송중손의 관직을 파면시켰는데도 박중림은 파면시키지 않았으니 추국할 때 연좌되어 체포된 사람이 복종하고 어김이 혹시 다름이 있을 듯합니다. 이것은 곧 강상의 중대한 일이니 관계가 가볍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중림의 관직을 파면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윤형, 성염조, 윤번, 유의손, 민신, 강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윤형을 형조판사로, 성염조를 판한성 부사로, 윤번을 지중추원사로, 유의손을 이조 참판으로, 민신을 호조 참판으로, 강석덕을 형조 참판으로, 이양을 공조 참판으로, 권맹송을 동지 중추원사로, 안지를 중추원 부사로, 안지를 승종은 동부 승지로, 안지는 첨지 동령부사로, 신자근을 첨지 중추원사로, 복여를 사관은 좌정원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부사직 김수온에게 삭가보를 증보 수찬하게 하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전 평안도 도절제사 김자옹의 직첩을 회수하였다. 전일에 야인이 무창을 침구했던 까닭이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휘득전의 연제의 의식, 영릉의 연제의 의식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휘득전의 연제의 의식을 아뢰기를 향례가 있기 전 4일에 첨사원에서 3일 동안 재개하기를 청하면 헌관과 여러 집사 및 종관 중에 마땅히 따라오를 사람은 모두 본사에서 1일 동안 취재하고 1일 동안 향수에서 취재하며 종친과 문무백관 및 여러 위에서 소속된 관원으로서 전문을 수의하는 사람은 각기 상대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기일 전 1일에 전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서계 위에 동양하여 설치하고 상석과 요기를 악차 안팎을 소재한다. 충후위에서 악차를 전의 안에 설치한다. 봉상시에서 먼저 밤나무 신주와 괴까지 만들어 체제는 뽕나무 신주와 같이 한다. 상자에 담고 황급으로 덮어 요연에 안치하여 악차에 나가면 공의령이 요기에 봉안한다. 또 봉상시의 관원이 탁자 3개를 영주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제주하는 탁자는 북쪽에 있고 다음은 필연을 놓는 탁자이고 다음은 관반의 탁자이다. 벼루, 먹, 광칠, 관반, 관이 향탁을 갖춘다. 닦는 수건, 백세, 저포를 사용한다. 갖추어 놓는다. 집사자의 관체를 동계의 동쪽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왕세자가 백이, 오사무, 헛각대, 백화를 갖추고 궁에서 나와 연을 타면 인도하고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 밖에 이르러 연에서 내리면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에 나가는 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상위원에서 연복을 제실에 진술한다. 연포로서 관을 만들고 수지를 부판 병력 최복을 벗는다. 집내가 왕세자의 자리를 전의 동랑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전내에 대군과 여러 군들의 자리를 신문의 동남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상으로 한다. 제주관과 공의령의 자리를 신문의 서남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는데 조금 뒤로 물러서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정친과 문무백관들의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북향하게 하며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두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관과 무관의 반열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 행사하기 전에 종친과 백관들이 최복을 갖추고 문 밖에 나아간다. 공일영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집 내 제주가는 공일영 알자 찬자 찬인이 먼저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여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집 내 알자 찬자 찬인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제주관과 공일영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공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 통례가 제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왕세자에게 들어가서 곡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최복을 갖추고 나아간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 통례가 국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총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한다. 공일영이 동계로 올라가서 악차에 나아가 밤나무 신주의 궤를 받들어 얼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고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 내어서 향탕에 목욕시키고 수건으로서 닦아 탁자 위에 눕혀둔다. 제주관이 동계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서 향하여 서서 제주하기를 소훈황으로 한다. 먹으로 쓴다. 이를 마치면 광치로서 거듭칠하고 먹을 시간 마르기를 기다려서 거듭칠한다. 물러간다. 처음에 제주하기를 마치려 하면 공일영이 뽕나무 신주의 자리를 영좌의 뒤에 설치하고는 뽕나무 신주의 궤를 받들어 영좌에 옮겨 안치하고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어서 영전 영좌에 안치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MC로 제시로 나아가고 복례랑의 종친과 백관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아간다. 평상시의 관원이 제주를 탁자와 관세의 탁자를 거두치우고 부지 통례가 제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연복으로 받고 있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연복을 받고 있고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연복으로 받고 있는다. 전내의 대군과 여러 군은 연포로서 관을 만들고 수주가 부판 병력의 최복을 벗고 여러 종친과 문무백관들은 연포로서 사모를 싸고 그대로 띠를 들이운다. 집내가 아흥간과 종간의 자리를 왕세자 자리의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하며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자의 오른쪽에 놓고 패백광주리를 준수에 진설하며 향로 향합 소를 영자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와 제찬을 담는 기구를 설치하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며 계이 1개 명수를 채운다. 조이 1개, 울창을 채운다. 희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예제를 채운다. 상준 2개에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되 첫째 줄은 계이, 조이요, 둘째 줄은 희준이며 셋째 줄은 상준이다. 모두 술장과 보자기를 얹어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며 무릇 주는 명수를 채운 것이 상이 된다. 찬반 1개를 준소에 설치하고 새를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며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를 얹어두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분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라면 또 찬 1개와 작 1개를 담는다. 아흥간과 종간의 새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작을 얹어 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분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라면 또 작 2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흥간 종간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 1 축시 전 오각에 공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 찬을 창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낱낱이 살핀다. 행사 전 이각의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 밖에 나아가고 행사 전 일각의 아함간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모두 문 밖에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참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복내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공일령이 궤를 열고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내어서 용좌에 설치하고 창적언으로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 위에 나아가서 잔을 씻고 잔을 수건으로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이를 받들어 준수에 나아가서 정 위에 둔다. 부지 동네가 제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찬청하고 왕세자가 나가면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꿇어 앉으라 말하고 부지 동네가 꿇어 앉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꿇어 앉는다. 아헌간 종훈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 한창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집내가 부복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 동네가 부복하고 곡하기를 찬창하며 왕세자가 부복하고 곡하고 아한간 종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동네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창하며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한간 종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이귀 1위는 꿇어 앉아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1위는 꿇어 앉아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이귀가 강주리에서 수건을 가져다 바친다. 왕세자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이귀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둔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종관이 산으로 수두를 받는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창하고 종관 1위는 향압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고 또 1위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부지 동네가 3번 상향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안을 드린다. 종관이 찬을 꿇어 앉아 올리고 부지 동네가 찬을 잡아 땅에 술을 붓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찬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종관이 패백 광주리를 꿇어 앉아서 바치면 부지 동네가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기를 찬청하고 패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 동네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를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술잔을 꿇어 앉아서 올리면 부지 동네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고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 동네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서 축문을 이는다. 이를 마치면 부지 동네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을 내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한간에게 주면 아한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훈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부지 동네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을 하고 부지 동네가 곡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기를 설피한다. 아흔간 종훈관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아흔간 종간과 종친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흔간 종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랑이 종친과 문무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 창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공일령이 신주를 들어 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로 나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관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대축이 패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본전의 관원이 요요로서 뽕나무 신주의 괴를 만들어 종묘에 나아가서 묘전의 붓개 사이에 묻는다. 기일 전에 종묘의 행사에 먼저 사유제를 고한다. 왕세자가 연을 타고 황궁하기를 올 때의 의식처럼 한다 하였다. 영릉의 연제 의식은 향일 행사하기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과 수령관이 모두 최복을 입고 밖의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와 찬자는 먼저 배 위에 나가서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과 수령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며 곡을 거치며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헌관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연복을 받고 있기를 찬하며 헌관 및 수령관과 감찰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모두 연복을 받고 있고 헌관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은 연포로서 사모를 싸고 그대로 띠를 들이우며 수령관은 연포로서 관을 만들고 수지를 부판 병력의 최복을 벗는다. 관세한다. 이를 마치면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찬자 알자와 여러 집사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과 수령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 수령관, 전사관이 꿇어 앉아 부복하여 곡하고 곡을 거치며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십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3번 상향하고 술잔을 올려 술잔을 들이고 부복하여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꿇어 앉는다. 대축이 축문을 읽고 나면 헌관이 부복하여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고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술을 따라 가지고 영주 앞에 나아가서 술을 올리어 술잔을 들이고 부복하여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과 수령관 전사관이 4번 절하고 곡하며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수령관과 전사관도 또한 차례로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알자와 찬자가 배 위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성계성의 관통죄를 주문하게 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사헌부의 사례기를 지금 성계승과 우계본을 석방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만환내는 간부가 하나뿐이었는데도 유독 계본이라 말을 하니 의심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계승은 간통하는 정상이 명백하오니 다시 주문하여 엄격히 법으로서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상이 애매한 데다 관계되니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하였다. 2번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최암 이견의 신전 박인의 관직을 파면시키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성계선과 우계본의 주애를 추구하게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성계선과 우계본은 마침내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여 석방하게 되었으니 그 죄가 있는 사람은 다행하게 여길 것이요 죄가 없는 사람은 또한 이 일로서 세상에 쓰이지 못하게 된 실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다시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내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세안을 사관은 우사관 대부로 삼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집현전 직작 이계전이 박중림의 옥사에 영을 어긴 사람들에 관해 상서하였다. 집현전 직작 이계전이 상서하기를 예기에 사면은 중한대로 따르고 비부는 경한대로 따른다 하였으니 비부는 중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조 난관들이 의금부에 들어와서 전승지 박중림을 방문하였으니 이를 처벌함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이 들어가서 보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으나 이 무리들은 친하지 않으니 영을 어긴 데에 합당하여 장 80대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부한 것이 중한 편입니다. 명하여 이등을 감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후한 편입니다. 그러나 영을 어긴 사람의 죄를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친척과 교우가 갇힌데 음식을 주기도 하고 혹은 들어가서 방문하기도 한 것이 그 전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비록 법에 위배되지만 또한 풍속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옥사는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비록 그 친자식일지라도 또한 때때로 들어와서 볼 수가 없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같이 들어가서 방문하였겠습니까? 다만 예조판서가 의금부에 앉아서 공사를 범으로 인하여 모시로 출입하게 되었으며 또 중림은 예조의 동료 당상과 낭청의 의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니 그 법대로 논한다면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 사정을 논한다면 용서해야 될 것이온데 비부가 중한데 이르렀으니 미안한 것 같습니다. 영을 어긴 것을 수범과 종범으로 나누는 데 의거하여 전기가 매우 합당하겠습니다. 신은 직책이 시종에 있으므로 마음속에 미안한 점을 품고는 감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사오니 삼가 성상의 제가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이때 마침 전동정이 있어 견이 등이 모두 관직되었는데 최암만은 수범이 되어 좌천되었다. 전동정은 음력 6월 12월의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도목정사가 아니고 때없이 관리의 임명 출적을 행하는 것이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이 영서를 병조 정랑으로 삼다. 대관을 불러 말하기를 일찍이 선왕의 후손을 노교한 일로서 정부에 의논하였더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적손과 서손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이 영서를 병조 정랑으로 삼았으니 고신을 빨리 석영할 것이다 하였다. 영서는 이징의 외손이었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동지중추원사 이각의 졸기 이각은 덕산현 사람으로서 임신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문년에 무과에 뽑혀 여러 번 천직되어 상호군에 이르렀다. 기해년에 중군 첨총제에 승진되고 경자년에 함길도 도제제사에 임명되었으며 을사년에 병조 참판에 임명되고 기유원에 나가서 전라도 도제제사가 되었으며 임자년에 강계부사가 되었다. 개축년에 최윤덕을 따라 파저강 야인들을 토벌할 공이 있어 중추원사로 승진되고 이내 평안도 도질제사로 임명되었다. 병진년에 야인이 국경을 침범한 이유로서 결성으로 평직되었다가 무오년에 불려와서 경상좌도 첫지사에 임명되었고 신유연에 전라도 첫지사로 옮겨졌다. 개해년에 동지중추원사로 소환되어 이때 이르러 졸하였으니 나이 73세이다. 조실을 정지하고 조문과 치전하였으며 부위를 내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양정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전쟁에 공로가 있음을 양이라 하고 너그러워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 한다. 아들이 없었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중에 간통죄를 범한 유연을 공문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부지동령 유중창의 아들 유연이 아버지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 소진주를 간통하고 음식을 버려 먹고 술을 마시며
공공연히 고기를 먹었는데도 사실을 숨기고 자복하지 않으니 청하건대 형벌을 가하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1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조가 흰 토끼와 흰 꿩을 바치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평양군 조대림의 집에 이어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우계번이 성계성의 일을 명백히 해줄 것을 상서하였다. 성계성의 일은 명백히 의심이 없고 옥사가 거의 마쳤는데도 석방하도록 명하였는데 신은 전혀 간섭하지 않았으나 함께 오명을 받게 되니 신은 실로 몹시 민망히 여깁니다. 원하건대 한 군데로 귀착시켜 추구하게 하소서 하니 도승지 황수신이 아뢰기를 만약에 한 군데에 귀착시켜 주애를 과하지 않는다면 벼슬끼리 통하지 않을 것이오니 반드시 아무는 마음이 굳고 아무는 마음이 바르다고 한 연후에야 벼슬끼리 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아무는 통하게 하고 아무는 통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모두 묻지 않는다면 자연히 통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개성은 성령대군 이종의 인족이었다. 성신은 이종의 인척인 이유로서 특별히 임금의 이 은혜를 입어서 공신과 다름이 없었다.